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기분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아주 특급 정보. 자, 여러분,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또 장기간 락다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제 환자들 중에도 우울증에 걸렸다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잠이 오지 않는다, 밥맛이 없다,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친구나 배우자하고 자주 다투게 된다. 이런 지금 보고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우울증 때문에 요즘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죠. 한국에서 자살률. 자살의 주 원인은 바로 우울증 때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우울제를 사자니 그것도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고 정신과 상담 받아야 되고 또 상담 받으러 정신과 가기는 싫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우울증, 즉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논문에 근거한 가장 과학적인 오늘 아주 굉장히 특급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 내용만 완전히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슬프고 괴로울 때 커피를 마셨더니, 자, 커피가 과연 항우울 작용이 있는가? 여러분들 혹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기분이 뭔가 좀 상쾌해지고 뭔가 더 활력이 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커피가 그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항우울 작용이 있을 거라는 짐작은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이고 근거가 있는 것인지 오늘 제가 그 기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인의 17%, 제가 있는 이 미국 사람들의 17%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팬데믹, 예, 코비드 팬데믹도 심각하지만 우울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가슴이 공허해. 뭔가 여기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술에 손을 대기도 하고 예,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음식이 우울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음식. 옛날부터 음식이 몸에 당연히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건 알았는데 우리의 무드, 즉 우울증에도 이 음식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런 논문들이 나왔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들 음식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혹은 어떤 항산화제가 항우울 작용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그 가설들을 많이 제시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음식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뭐죠? 물 다음으로 바로 커피하고 차죠. 커피하고 차. 커피는 여기 북미 그리고 북유럽의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것이고 차는 저기 동유럽이라든가 아시아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마시죠. 한국 사람들은 뭐 마시죠? 그린티. 그리고 저 동유럽 사람들 거기는 이제 블랙티, 홍차라는 걸 마시게 되고 이 커피하고 차가 과연 우울증에 영향을 줄까? 거기에 관한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몰레큘러 뉴트리션 푸드 리서치라는 세계적인 이런 그 푸드 사이언스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에요. 이게 이제 임팩트 팩터가 거의 5가 되는 이 분야에서는 이거 5 되면 굉장히 높은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실렸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논문을 리뷰하면서 여러분들과 엄청난 오늘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그 기전까지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2016년도에 나왔고요. 논문 리뷰인데요. 자, 제목이 Coffee, Tea, Caffeine and Risk of Depression, Systemic Review and Dose Response Meta-Analysis of Observational Studies. 이게 무슨 말이냐? 커피, 그 다음에 티, 차죠. 그 다음에 카페인, 여러분들 그 관심 많은 카페인과 우울증의 위험 간의 그 연구를 갖다가 메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메타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임상시험을 한 게 아니라 남들이 해놓은 임상시험을 갖다가 적어도 10개 이상을 분석을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있다 없다를 이제 가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임상시험 A에서는 커피를 마시면 우울증이 40% 감소했다. 또 임상시험 B에서는 아니야, 커피를 먹었는데 전혀 우울증에 영향이 없었다. 또 임상시험 C는 커피를 먹었더니 우울증이 오히려 증가가 됐다. 또 임상시험 D는 커피를 먹었더니 우울증이 뭐 80%가 예방이 됐다. 뭐 그런 상반된 결과들이 있죠. 비슷한 결과들도 있고 그거를 갖다 전부 종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 스터디가 왜 위대하냐? 아니 위대한 게 아니고 왜 이게 강력하냐? 요즘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배정된 그런 의미 있는 임상시험 하나만
의존하는 것보다 동시에 20개, 30개를 갖다 분석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임상시험 A에서 10,000명, 임상시험 B에서 뭐 5만 명.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하면은 쉽게 30만 명, 40만 명 엄청나게 큰 샘플 사이즈를 모을 수가 있고 또 한 개의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다는 거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과학적인 재현성을 위해서는 그와 비슷한 임상시험이 적어도 한 10개, 20개가 있을 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의미 있는 과학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 메타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논문이 그런 메타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죠? observational study다라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여러 임상시험을 갖다가 관찰을 해봐서 거기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트렌드를 본 거죠. 커피, 티, 카페인 이 세 가지 중에서 우울증의 위험을 낮추는 누가 가장 우울증 위험을 많이 낮췄을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정답을 한번 지금 미리 한번 게스해 보세요. 자, 커피일까요? 아니면 차, 카페인. 요즘 캐핀들 많이 먹잖아요. 에너지 중에 캐핀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아마 캐핀이라고 찍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오늘 한번 저랑 같이 이 논문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자, 커피 섭취량과 우울증의 관계. 놀라운 결과가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이 그래프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X축이 뭐예요? 커피 인테이크야. 자, 커피를 하루에 자, 커피 한 잔이 100cc죠. 자, 200cc 먹는 사람, 400cc 먹는 사람, 600cc 먹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뭐 1000cc 먹는 사람도 있네. 커피 10잔이네. 예. 자, 커피를 먹는 그 인테이크, 커피 섭취량이 여기 X축이고 이 Y축이 뭐냐? 렐러티브 리스크야. 상대적인 위험도를 보는 거지. 따라서 이 위험도가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이 커브를 잘 보시면은요. 이게 J자 커브라는 거야. 자, 커피를 전혀 안 먹었을 때는 리스크가 1이라고 했을 때 커피 섭취량이 증가되면서 보세요. 요 가운데 까만색 선이 점점 내려가죠. 내려가다가 400cc를 먹었을 때 가장 상대적인 위험도가 낮았어. 그 다음에 이제 600cc를 먹으니까 이게 점점 올라가. 그 말이 뭐죠? 커피를 400cc를 먹었을 때가 우울증 위험도가 가장 낮았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된 또 밑에 선이 있고 또 위에 있지. 이게 뭐냐? 이것도 하나의 그 통계적인 방법인데요. 가장 효과가 좋았다는 논문, 즉 커피를 먹고선 이렇게 우울증이 감소했 그 논문하고 또 제일 효과가 없었다는 논문 그 사이에는 또 많은 임상 그 실험들이 있었겠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23개 임상 시험을 다 분석한 건데 그 중에서 효과가 제일 좋았다는 거, 제일 효과가 없는 건 위쪽에 있는 쐐기 모양이고 그럼 그 가운데가 뭐냐? 그 가운데는 평균을 낸 거지.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요 쐐기 모양 가운데 있는 요 까만 선이라고 까만 선. 요거를 봐야 되는데 자. 400cc를 먹었을 때 우울증 위험도를 가장 많이 낮췄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이거 엄청나잖아. 그럼 이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그걸 봐야 돼. 여러분 제가 넌 커피 어떻게 마시니? 라는 저의 그 전설적인 강의 있죠. 제가 그때 그 논문 분석할 때 거기서 아드 레이셔 보면서 뭐라 그랬죠? confidence interval, 신뢰 구간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가 예를 들어서 30% 감소됐다. 30% 감소했다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0% 감소된 것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이냐. 자, 통계학에서 우리는 95% 신뢰도에 들어야지만 의미가 있어요. 이 의학 논문은 이렇게 엄격한. 우리가 95% 신뢰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제가 신뢰 구간을 분석해 보니까 relative risk of depression 자, 0.76. 자, 0.76이니까 어떻게 되죠? 24%가 감소한 건데 95% 신뢰 구간을 보니까 0.64하고 0.9 하나야. 여기서 중요한 게 1이 포함이 되면 안 돼. 1이 포함이 됐다는 건 뭐예요? 커피를 먹은 사람 절반은 효과가 있고 절반은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커피를 먹었을 때 우울증 감소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70%, 효과가 없는 게 30% 이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신뢰 구간을 보면 1이 포함이 안 돼 있어. 따라서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1은 뭐야? 효과가 없는 거고 1 이상이 되면 뭐야? 오히려 리스크가 증가되는 거고 1 이하가 돼야 돼. 0.7, 0.5 그래야지만 그 위험도가 감소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드 레이셔를 볼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이런 자세한 의학 통계학적인 그런 내용은 나중에 한번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렐러티브 리스크가 뭐고 하여튼 이런 것도 한번 제가 강의를 해보고 싶은데 렐러티브 리스크가 감소됐다는 거야.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게. 그런데 효과가 언제 제일 좋았냐? 400cc 커피를 하루 4잔 먹었을 때 우울증 위험도가 가장 낮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제 말 지금까지 다 이해하셨죠? 재밌는 게 자 보세요. 여기 600cc 6잔 이상 먹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이게 점점 살살 올라가고 있어. 그러다가 막 한 800cc 먹게 되면 어떻게 돼? 거의 1에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커피를 4잔 이상을 마시게 되면은 그 효과가 좀 상쇄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J 커브가 있다는 게 뭐죠?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거지. 커피가 몸에 좋다 그래서 그거를 막 10잔, 20잔 먹게 되면은 커피의 그 좋은 효과가 상쇄가 돼요.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땐 너무나 많은 카페인이 들어오기 때문이 아닌가. 카페인도 어느 정도까지는 좋지만 어느 이상이 되면은 우리 맥박수를 올리고 혈압도 올릴 수가 있고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커피의 그 스윗 스팟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400 전후인 것 같아요. 한 300에서 한 500.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잔에서 5잔까지 그게 굉장히 그 효과가 있는 그 구간이라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 티를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들 중에 녹차를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녹차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완전 커피에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하루에 저는 커피를 한 4잔에서 5잔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6잔 이상은 안 넘어가려고 그러고 제가 전에 넌 커피 어떻게 마시니 그 강의에서 그때도 커피 4잔이 굉장히 심혈관 질환을 낮추는 아주 굉장히 좋은 그 특히 여성에게서 그 데이터가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논문에서도 보니까 우울증도 한 4잔 전후가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요즘에 한 4잔에서 5잔. 이 차 섭취량과 우울증의 관계를 보니까 상당히 또 재밌는 결과가.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 X축이 뭐죠? 하루에 티를 얼마큼 마시냐? 0cc, 500cc, 1000cc. 자, 그리고 뭐죠? Y축은 아까하고 똑같이 렐러티브 리스크야. 자, 보세요. 효과가 있습니까? 거의 보세요. 자, 밑에 보면은 쐐기로 쫙 내려. 이게 뭐야? 효과가 아주 있었다는 논문, 그 임상시험. 그리고 위에는 반대로 효과가 없었다는 논문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평균을 내봐야 돼. 임상시험 하나에서는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게 이래서 우리가 과학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먹고 암이 났다. 그러면은 꼭 뭐라 그래요? 좀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꼭 그 말이 뭐냐면 그 비슷한 걸 또 계속 해가지고 똑같은 트렌드가 나오라 이거예요. 해봤더니 이거 보세요, 여러분. 거의 1에 가깝잖아. 이게 뭐예요? 효과가 없었다는 거지.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감소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 리스크 리덕션,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이 0.7. 요것만 보면은 30%가 감소된 것 같이 보이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컨피던스 인터벌에 0.48, 1.01. 이게 뭐예요? 1이 포함이 됐잖아요.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요것만 보고선 야, 이거 효과가 엄청난데 왜 효과가 없다 그러냐?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니까. 컨피던스 인터벌에 1이 포함되면은 그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은 뭐냐? 차는 우울증 위험도에 를 낮추는 증거가 없다. 지금 그 얘기죠. 예. 어떤 뭐 논문에는 있다고 그러고 어떤 데 없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평균에 보면 없다 이거야, 그냥. 예. 아까 커피는 확실하게 있었잖아. 컨피던스 인터벌에 전부 1 이하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차는 효과가 입증이 안 됐다. 예, 그렇게 얘기할게요. 또 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우리가 절대적인 부정은 절대적인 긍정만큼이나 나쁜 것이야. 그냥 통계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커피는 입증이 됐다. 그 말은 뭐죠? 차가 혹시라도 항우울작용이 있지만은 입증되기에 너무 약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카페인이야. 이 카페인 섭취량과 우울증의 관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 야, 커피가 왜 사람 기분을 좋게 하냐? 아마도 카페인 때문일 것이다. 아니, 카페인 먹으면 각성작용이 있잖아요. 우울할 때 좀 각성을 시키면은 좀 덜 우울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자, 굉장히 재밌는 건 100mg 카페인 섭취 시 우울증 위험도가 14%가 감소가 됐어. 여기 보세요. 100mg. 요거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어. 왜냐, 컨피던스 인터벌이 0.75에서 0.98. 야, 그거 딱 1 직전이야. 아무튼 1이 포함이 안 됐잖아. 그래서 0.86이니까 14%가 감소된 건데, yes, 100mg까지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 여러분 커브 잘 보시면은, 요 300mg 먹었을 때가 제일 많이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실내 구간 1이 포함이 돼버려. 따라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카페인 300mg이 우울증을 낮추는 가장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통계학적인 테스팅을 해보니까 100mg이라는 얘기야. 즉 카페인은 100mg까지가 우울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된 거예요. 아까 이 논문에 보면은 커피 4잔을 먹었을 때가 우울증 위험이 제일 낮아졌잖아. 그럼 커피 4잔을 먹으면 카페인이 얼마예요? 커피의 그 항우울작용이 카페인만일까요? 카페인만이라고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카페인은 100가지가 입증이 된 거거든. 그 말은 뭐냐? 예,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항우울작용에 좀 도움을 줬겠지만 카페인 외에 다른 성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논문을 잘 분석해 보면 이게 바로 논문 분석의 묘미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두꺼운 논문을 최단시간에 아주 알기 쉽고 재밌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논문을 착 보시면은 다 이해가 돼버려 그냥.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루 4잔의 커피가 우울증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데 여기에 카페인만이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카페인은 100mg까지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장 박사 카페인 말고 다른 어떤 화학 물질이 항우울작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인 추측이죠. 예. 그래서 제가 또 그 증거를 또 찾았죠. 증거를 찾아서 바로 이거예요. 커피에 들어있는 이 물질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베이타 카볼린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커피에 들어있는데 이건 카페인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알칼로이드예요. 여러분 알칼로이드 하면 무슨 말이죠? 식물에 양귀비에도 알칼로이드 그 무서운 거 뭐죠? 몰핀 들어있잖아요. 여기 보면 N이라고 보지. 이게 나이트로젠이니까 아민이야, 아민. 산의 반대, 알칼리성이에요. 근데 식물에 들어있는 그런 알칼리성 나이트로젠이 들어있어요. 아민 화합물을 우리가 알칼로이드라고 그래요. 알칼로이드.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커피에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들어있는데 이게 무슨 작용을 하냐? 이게 바로 도파민을 파괴하는 모노애민 억시데이스, 일명 마오라고 그래. MAO. 마오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 베타카볼린 이 화학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이게 물에 잘 녹을까요? 기름에 잘 녹을까요? 여기 아민이 두 개가 여기 그 아민기가 2개가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벤젠 구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물에 잘 안 녹는 구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넌 커피 어떻게 마시니 거기서 커피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어떻게 먹을 때라고 그랬죠? 제가 종이 필터를 이용하게 되면 그 카페스톨 같은 그런 물질을 우리가 여과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게 콜레스테롤 올려주잖아요. 카페스톨 같은 물질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종이 필터를 이용해서 먹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이 낮아질 수 있다. 이제 그 논문을 제가 그때 설명했는데 이 경우는 좀 반대야. 이거는 지금 굉장히 이거는 물에 잘 안 녹는 성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종이 필터를 이용하게 되면 이 항우울 작용을 나타내는 베타카볼린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필터아웃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떤 영감이 떠오르는지 이거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우울할 때는 어떻게 커피를 마셔야 된다? 바로 에스프레소라는 거죠. 종이 필터를 이용하지 않은 거. 에스프레소 4샷까지. 그러면은 이 카볼린을 갖다 최대한 섭취할 수 있는 거. 그때는 종이 필터를 쓰면 안 돼. 근데 우리가 항상 우울한 게 저는 거의 다 종이 필터를 쓰는데 제가 만약에 오늘 굉장히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저는 에스프레소를 그날은 먹을 것 같아요. 제가 하이브리드형이기 때문에. 왜? 이게 종이 필터를 쓰면 걸러지잖아. 그런데 카페스톨 같은 물질은 그건 나쁜 거지. 괜찮아요. 뭐 어쩌다가 한번 먹는 거.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는 종이 필터를 이용해서 심혈관계 질환을 그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종이 필터를 제가 권장하지만 커피를 먹을 때 하지만 이 경우는 기분이 안 좋아서 우울해서 정말 죽고 싶을 때 커피를 마신다면 종이 필터를 쓰지 말고 에스프레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거를 갖다가 걸러내지 않지. 이래서 여러분 화학이 위대한 거예요. 화학을 모르면 이런 응용이 안 돼요. 제가 화학 박사니까 참 좋은 게 의학하고 화학을 다 하니까 이것만 딱 봐도 이거 종이 필터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이게 물에 안 녹는 거거든. 근데 종이 필터는 뭐예요? 종이는 물에 잘 녹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 못 하죠. 때에 따라서는 종이 필터를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말하면 심혈관 질환이 무서우니까 종이 필터를 쓰는 걸 권장하는데 우리의 기분을 갖다가 아주 좋게 할 때, 이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미팅을 하러 갔어. 그래서 이성 친구를 만나. 그럴 때는 커피를 먹을 때 에스프레소를 먹어야지. 에스프레소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거 기분 좋게 하는 이 물질이 섭취가 돼가지고 머리에서 도파민을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나타내고 그 사람 벌써 비헤이버가 틀려진다고. 여러분들 연애할 때는 에스프레소를 주로 써야 되고 평소에 집에서 건강을 위해서 커피 마실 때는 종이 필터에 걸러서 먹어야 되는 비결이 또 오늘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 저는 논문 분석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러한 오묘한 이치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도파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도파민에 대한 또 엄청난 특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파민 부자가 되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거 거의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요. 그 어떤 사람이 이루는 그 성취도 있죠. 그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도파민 활동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취도가 올라가.
근데 문제는 마약을 하면은 그 순간뿐이야. 그 다음에 그냥 도파민이 바닥을 때리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큰 걸 성취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우울증 환자들은요, 도파민 부족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마오쇼소는 도파민을 파괴한다. 그런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볼린 성분이 마오쇼소를 억제해서 뇌에서 도파민 활동을 증가시킨다.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커피를 먹었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게 바로 도파민 작용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도파민은 바로 창의성과 높은 성취도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커피를 마셔야 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죽고 싶으면요, 여러분들 너무 괴로울 때 커피를 갖다가 뭐 2잔에서 4잔만 드셔보세요. 그러고 나면 갑자기 막 활력이 솟으면서 아,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커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항우울 작용. 예, 여기 보이죠? 도파민이 이제 이게 분해가 돼. 도파민이 분해가 되는데 여기서 마오쇼소에 의해서 이 아민이 카복실구로 바뀌는 거 보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루 4잔의 커피를 마시면 우울증 위험이 가장 낮아진다. 두 번째, 커피의 항우울 작용은 카페인 외에 카볼린과 같은 뇌의 도파민 활동을 증가시키는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우울 작용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루 6잔 이상의 커피는 우울증 감소 효과를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커피의 항우울 작용이 상쇄될 수 있다, 그거고, 따라서 결론은 괴롭고 슬플 때 2잔에서 4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니까 자, 커피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의사 처방 없이 마실 수 있잖아요. 커피 먹을 때 의사 처방 가지고 커피 먹는 거 아니니까. 예,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아침에 커피 2잔에서 4잔을 마시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극복하면 돼요. 예, 살다 보면 위기도 있고, 하지만 커피를 딱 하루에 그냥 2잔에서 4잔을 먹고 열심히 일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최선을 다하면은 어느덧 그 우울한 느낌은 다 없어지고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기회가 꼭 올 것입니다. 오늘도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삶에 10%라도 도움이 됐다고 판단되신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